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도 또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재미나는 우리 땅 이름 이야기 이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예,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장마는 어땠을까? 그리고 옛날의 장마 피해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피해가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용산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해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잘 아는 을충년 대홍수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보통 얘기하는 을충년 장마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죠. 모르죠. 예, 1925년에 났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장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 장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특히 이 용산 쪽에 예. 그렇게 피해가 심했노라고. 지금 이게 보이고 있는 게 용산의 이제 용머리 부분인데 아마 당시에는 말도 못하게 여기 물이 잠겼을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요새 모습입니다. 예. 이제 요새 모습인데 참 평화롭고 참 좋은 모습이고 용의 입 정도가 되는데 용산에 왜 피해가 그렇게 심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용이 바로 물을 뿜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예. 용이 물을 불러와서 그렇게 용산에 피해가 더 심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죽했으면 당시 1925년이면 일제시대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런 걸 만들어냈겠어요. 한강에 물이 조금씩만 올라와도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특히요. 용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그러면 다들 좀 피해가 있다가 와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홍수경보 같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걸 하자면 물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용산 수위 측정소라고 하는 건데 혹자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 자전거 길이죠 앞이요. 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아 여기 등대 하나 멋있는 게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요. 그렇죠. 등대 아니에요. 여기 뭐 빛이 나오는 구멍도 없고 여기는 다만 그 수위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바로 그 말하자면 물지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물지기라고 그래요. 그 수위 측정하는 그 측정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요 위에서 올라갔다 이제 판이 있으니까 물이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죠. 또 물이 내려가면 내려가죠. 그 판에 따라서 여기 줄이 매달렸으니까 그 위에 눈금이 생겨요, 자연히. 눈금 보고 이번엔 몇 미터 올라왔나 이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 조금 길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기 길이 있었어요. 저 다리처럼 예. 말하자면 육교처럼. 그래서 그 수위 측정하는 사람들이 노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 강변도로 내는 바람에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만 덩그러니 남았죠. 거기 안내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상당히 이제 그 안내문을 높은 데다가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글자로 된 거를 한번 보자 했더니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수위관측소가 이런 식의 얘기예요. 예. 을충년 장마 수위관측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7월 16일부터 18일까지니까 7월 장마치고는 너무 많이 비가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1차로 이렇게 내고 그 다음부터 그냥 8월 초까지 계속 내린 거죠, 이때. 그러니까 650mm의 비가 쏟아졌다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한꺼번에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7월 10일이라고 11일 사이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용산이 특히 그랬고 영등포까지도 피해를 입고 저 상류 쪽에는 뚝섬, 송파, 잠실, 신천, 풍남리 일대 여기가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거기도요. 근데 특히 용산이 면적으로 봐서는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용산은 낮은 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위 측정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수위 측정소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나 제가 봤더니 어디에 내렸는가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걸 보면은. 그럼 요거 조금 노랗게 된 부분 예. 이게 전부 이게 물이 잠긴 부분이에요. 물이 잠긴 부분. 안양천도 범람을 해가지고 뭐 안양천 주위가 그냥 전부 그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저 김포에 가면 굴포천. 그렇죠. 거기도 엄청나게 이게 피해를 입었어요. 김포까지도 말이죠. 제가 김포에 살고 있는데 어. 옛날에는 지금 있는 김포시청 네. 그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래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죠, 바로. 그쪽에 사우동 쪽에 예, 예. 거기가 뭐 말도 못하게 물이 사우동이 그 지대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쪽에가 바로 김포시청이 있는 근처인데 예. 그쪽이 그렇게 많이 물에 잠긴 거예요. 더 하류로 내려가면 김포 저쪽에 통진. 통진 쪽으로. 예.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제 강화도인데 이쪽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 주위로 말이죠. 그렇죠.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게 뭡니까? 이게 중랑천이거든요. 중랑천도 넘친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그리고 미사리. 여기도 이렇게 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피해를 입은 거는 입었지만은 또 하나 좋은 점은 하나 있었네요. 뭐냐면 모래가 엄청 실려 내려가니까 그 선사 시대의 유물들이 모래에 실려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토층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지금 미사리 거기에다가 지금 전시해 놨잖아요. 예.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란 이 강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강. 모습인데 한강, 지금 예. 이제 전부 다 제방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방을 쌓은 것은 일제 때 주로 많이 쌓고요. 예. 그 해방 후에도 우리 광복 후에도 많이 우리가 또 다시 쌓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용산 쪽이 그렇게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일본인, 특히 이제 일본인들이 이쪽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특히 아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용산 지도예요. 이걸 보면 이게 한강이 이거거든요. 원래 길이. 근데 여기 어때서 이게 다 물이 잠긴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는 사람이 안 사니까 피해가 적었겠죠. 근데 이게 용산이거든요. 구용산 쪽, 여기가 신용산 쪽, 여기가 구용산 쪽인데 전부 파랗잖아요. 물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쪽이 남대문인데 남대문 앞에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충년 대장마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도예요, 이게요. 이게 강이 어디고 강줄기가 어디고 어디까지가 강이고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파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다시피 이쪽보다도 이 용산 쪽이 전부 파랗잖아요. 예. 그래서 울춘용 장마 때는 용산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지도를 자세하게 보면 이게 바로 용산 지도예요. 이게 지도인데 이 줄기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온 건데 이게요. 지금의 만초촌이라고 용산 전자상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점점점 톡톡 찍은 거는 이거 뚝을 싼 겁니다. 이게요. 이게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원효로 그 일대, 산천동 일대, 용문동 일대가 그냥 물이 딱 잠겨버린 거죠, 이게요. 물론 이제 그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겨우 이제 남은 것이 산 등성이 같은 데만 이렇게 물이 안 잠겼을 뿐이에요. 예. 용산은 거의 다 잠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피해 상황을 한번 조금씩 보죠, 뭐. 그래서 용산구에 이제 이 토박이 땅 이름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예. 이 토박이 땅 이름을 보면은 여기서 유독 피해를 심한 지역만 제가 짚어 볼게요. 예. 어디를 짚었느냐면 한강말이라고 있어요. 이게 동부이천동인데 이게 실려 나가 버렸어요. 한강말이 원래 홀딱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실려 나가서 이천동에가 있는 그런 건데 이천동이 원래 동네가 세 개 있는데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중부이천동 있는데 중부이천동은 완전히 폐촌이 돼 버렸어요. 떠내려 가가지고요. 여기가 특히 그렇게 심했고
또 하나 산천동의 그 용머리 앞부분이 그렇게 또 심했어요. 예. 물에 잠겼어요. 또 여울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잠겼고 새남터도 잠겨버렸죠. 여기가 온창 잠겨버렸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바우독이 있는 데가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조금 높아요. 여긴 그래도 다행히 온유로 상가 부분은 여기는 안 잠겼어요.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본 집들이 당시에는 안 잠겼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저쪽 벼랑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이 전부 잠겼는데 특히 이 새풀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글쎄요. 삼각지 쪽이잖아요. 이게 용산역 앞에서부터 삼각지 일대가 거기 전부 새풀 신촌이라고 했던 그곳이거든요. 여기에 몽땅 잠긴 거예요. 한강나루 잠긴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두토박이는 남산 쪽이니까 좀 덜 잠긴 부분이죠. 그 용산에 이제 토박이 마을 이름인데 이런 마을 이름 중에서 제가 짚은 것만 해도 거의 반 정도가 제 잠긴 겁니다. 이게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란 뜻이죠? 대개 이제 건너말 하면 건너 마을 이렇게 되겠죠. 대개 이제 말로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뭐 새터말이냐 하면 새터 마을이 아니라 새터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마을의 뜻이고요. 예. 요건 이제 타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 여울목이라고 불렸던 것이 그렇게 변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용산에 살는데 주로 일본 집들이잖아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 이 용산 쪽이거든요. 요즘에 중국 홍수 때 많이 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거 비슷하죠? 예. 지붕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붕만. 예. 여기도 보면 거의 지붕만 남았어요. 그냥 뭐 거의 다 실려 나가다시피 한 거죠. 이것도 그냥 홀딱 그냥 잠겨버렸는데 전부 일본 관사들이 전부 잠겨버린 거예요. 집들 모양이 똑같죠? 예. 이런 건 일본 관사들입니다. 예, 관사들이 전부 잠겨버린 거예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로 일본 집들이 이렇게 잠긴 거예요. 용산이라는 산 하나 이렇게 덜렁 남겨버려 전부 잠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집들 보면 이게 삼각지 일대인데 삼각지가 이렇게 몽땅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삼각지에서 용산역 쪽으로도 뭐 용산 우체국이 있습니다. 예. 조금 요새는 다시 조금 이제 리모델링을 했지만은 용산 요 모습은 그대로 있거든요. 우체국 모습이. 이때 여기가 물 잠긴 거 보세요. 여기 물이 홀딱 잠긴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뭡니까? 이게 다리예요. 철로가 홀복사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철로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철교가 이렇게 주저앉았을 땐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방이 무너졌다. 예.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상당히 희귀한 사진들이네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모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 배우리 선생님 오늘 그 또 선생님 자신이 또 용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이 지역에 대한 해박한 또 지식을 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리 선생님의 재미난 우리 땅 이름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